안녕하세요. 재화해법사무소 이재용 변호사입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요. 오늘 오후 2시, 3시경 사이에 서울지방경찰청에서 그 텔레그램 박사방 그 운영자이 이제 조모 씨였었지만 이제 이름이 밝혀졌죠. 조주빈 씨라는 이제 1995년생 남자분인데 그 사람에 대한 신상 정보를 공개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그 이후에 오후에 서울지방경찰청에서 그 공개 결정이 나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그 해당 요청을 하는 약 500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이제 국민청원을 했었었죠. 그래서 청와대에서 그에 해당하는 이제 답변을 오늘 내놨는데 경찰청장께서 민감력 경찰청장이 앞으로의 이제 조사 진행 방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답변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그 텔레그램 N번방, 뭐 박사방도 마찬가지고요. 그 해당 방에서 운영했던 운영자뿐만 아니라 가담자 그리고 그와 관련돼서 이제 부수적으로 참여했던 사람들에 대한 모든 사람들을 다 조사하겠다. 이제 이렇게 수사기관의 입장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 말인 즉슨 운영자뿐만 아니라 그 행위에 가담한 정도를 보고 다 이제 처벌의 수위는 달라지겠지만 어찌됐건 단순하게 그 회원으로서 가입이 돼서 그 해당 방에 들어간 이후에 여러 가지 뭐 욕을 한다라든지 시청을 한다든지 다운로드를 받는다든지 이제 이런 부분들은 전부 다 이제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이 돼서 아마 조사를 받으실 걸로 봐요. 어저께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이제 단순 소지죄라 하더라도 공소시효가 5년이기 때문에 수사 기간은 충분하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제 오늘 경찰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범으로 처리를 한다라고 하면 이제 공소시효는 그보다 훨씬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형 음란물 제작죄에 대한 공범이다라고 하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중범죄에 대한 공범이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5년을 이제 훨씬 넘는 기간이 적용될 거고 결국에는 수사기관의 의지만 있으면은 다 조사를 할 수 있는데 수사기관은 그 의지를 오늘 천명을 한 것이기 때문에 아마도 그 해당 방에 텔레그램 N번방 박사방에 있었던 분들은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전부 조사를 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 이제 그 관련돼 가지고 뭐 문의도 많이 받고 제가 했는데 다들 지금 걱정하시고 궁금하시는 부분들이 과연 내가 조사 대상자가 될 것이냐부터 시작해서 비단 텔레그램뿐만 아니라 디스코드도 마찬가지고 다른 이제 해외 사이트에서 음란물을 본 적이 있었다. 이제 나도 조사 대상자가 되느냐 이런 문의를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일단은 지금 그 텔레그램에서 관련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뉴스에 나온 것은 이제 26만 명이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 26만 명에 대한 부분을 어디까지 조사를 할지 모르겠지만 일단 현재 수사기관의 의지가 강한 상황에서는 굉장히 많은 수의 피의자들이 조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이고 그 부분이 끝나고 나면 결국에는 또 다른 사이트라든지 디스코드도 마찬가지고 결국 다 조사를 확대를 할 것으로는 예상이 돼요. 지금 경찰청뿐만 아니라 이제 국회에서도 새로운 디지털 성범죄 관련돼서 엄하게 처벌하는 취지로 지금 법 개정에 대한 움직임이 또 다시 이제 일어나게 되고 있고 어저께 뭐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어떻게든 끝까지 다 추적해서 전부 다 처벌하겠다 이제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많이 불안해 하실 분들도 있을 걸로 지금 추측이 돼요. 근데 피해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당연히 이것은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전부 다 조사해서 처벌을 받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것은 피해자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라면 공감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지금 수사기관에서 많은 사람들에 대한 이제 조사를 하게 되면서 그 처벌의 수위는 전부 다 달라지게 될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가담의 정도가 강하고 죄질이 나쁘고 비난 가능성이 높은 가담자들의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처벌을 받게 될 것이고 10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이외에 단순하게 시청만 했다라든지 이제 그 정도 참관하는 정도에 불과한 분들은 어찌되고 공범으로 처리는 될 거기 때문에
단순한 소지죄처럼 뭐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렇게 끝나지는 않을 걸로 보여요. 시간이 지나면서 여론도 잠들어지게 될 수 있고 분위기가 조금 변할 수는 있겠지만 어찌됐건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디지털 성범죄라든지 아동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사회 분위기는 더욱 고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그 감정이 수그러들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의미 있는 날이기도 하죠. 어저께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지금부터 대한민국에서 성범죄, 디지털 성범죄, 아동 청소년 이용 성범죄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을 할 수 있는 수사기관과 정부의 의지를 천명한 날이기 때문에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앞으로 대한민국의 성범죄에 대한 입법 태도, 그 다음에 사법부의 집행 방식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변경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성범죄에 관련된 분들은 이미 지나간 일은 이제 더 이상 되돌이킬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는 이제 합당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이고 더더욱 중요한 것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이게 얼마나 무서운 성범죄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를 이번에 누구나 다 뼈저리게 느끼셨을 거예요. 피해자뿐만 아니라 남성분들도 마찬가지일 거고 가해자, 피해자 구별 없이 다들 이제 그 부분을 몰랐던 부분들도 많이 알게 됐을 것이고 수면에 가려졌던 부분들도 많이 이제 앞으로도 더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범죄는 굉장히 무서운 것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농담하듯이 음란물을 시청하고 공유하고 이런 부분, 장난스러운 행동 하나 때문에 내 인생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인생이 파괴될 수 있다라는 부분을 명심을 하시고 더 이상은 성범죄 관련된 부분, 음란물 관련된 부분에는 누구나 개입되지 않도록 조심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예,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신상정보 공개됐다라는 반갑다라고 말씀드리긴 좀 어렵지만 조금 씁쓸한 소식을 또 전하면서 앞으로 수사 상황 진행되는 부분 또 제가 설명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바로바로 업데이트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